얼마 전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을 몰고 온 중국의 1대1로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해왔지만 이번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으로 1대1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는 참여했던 국가들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1대1로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도 IMF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모색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친중국 성향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수렁에 빠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은 물가 상승과 외화 부족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파키스탄의 경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지난달 중국은 파키스탄의 인도 견제의 명목으로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수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던 주변국들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알고도 저런 무기 구매를 유도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국가로 노선을 세우던 파키스탄은 결국 스리랑카의 행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중에 앞장서던 파키스탄은 1대1로의 늪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20억 달러를 지원받고 기존에 빌린 30억 달러에 대한 상환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대1로의 빚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마저 더해져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대해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앞서 만성적인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중국 자본의 지원 속에 여러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이 불어난 것입니다. 특히 발전 설비는 과잉 수준으로 늘어나 정부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직면 후 파키스탄은 IMF에 손을 벌렸으며 중국에서 채무 감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처럼 지내던 중국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중국이 파키스탄의 채무 감면 요청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과 파키스탄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2019년 말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 규모는 740억 달러 약 8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인프라를 지어주면서 처음부터 나날이 치솟는 이자와 그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 내에서 중국의 횡포가 계속되자 파키스탄인들의 중국인을 향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러한 테러가 급증한 시기는 바로 양국이 시팩을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이 노린 것은 파키스탄의 과다르함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쪽에 위치한 과다르는 1958년까지 아랍 국가인 오만의 영토였다가 파키스탄이 매입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항구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심이 깊어 항구 여건이 좋은 데다가 인도와 페르시아, 아랍을 잇는 바닷길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파키스탄 육로를 통과해 과다르로 가면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해양을 통해 중동 산유국을 연결하면 진주 목걸이 전략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 항만을 2019년부터 2059년까지 40년간 항만 매출의 91%를 중국 회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과다르항을 40년간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특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파키스탄의 항만 건설 비용으로 160억 달러를 주며 선심을 쓰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돌아간 것은 인건비와 일부 자재비 정도였던 것이죠. 결국 이 항만 사업은 어떻게 해도 중국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돈이 급했던 파키스탄은 이러한 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에서야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파키스탄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은 일자리 창출과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자리도 결국 중국인들이 차지해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파키스탄은 빚만 쌓였습니다. 심지어 과다르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키스탄 항구 도시 과다르에서는 물 부족과 정전 현상마저 발생해 분노한 시민들이 1대1로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자원을 빼앗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파키스탄은 반중 심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반중 국가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중국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중 성향을 보이던 파키스탄의 칸 총리가 축출된 것입니다. 반미주의자로 중국의 절친이자 1대1로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파키스탄이 임란 칸 총리가 10일 새벽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하면서 축출됐습니다. 파키스탄 하원은 14시간에 가까운 여야 대치 끝에 이뤄진 총리 불신임안 투표에서 342명의 하원 의원 중 174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됨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칸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에 실패했고 또한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초부터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칸 총리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 자체가 미국에 의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 음모론을 제기했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거세게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당황하게 한 것은 친중파였던 칸 총리의 후임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파키스탄 정치 명문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가 새 총리로 뽑힌 것입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빛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1일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전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나라가 빚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새 정부의 책무는 이 배를 해안까지 운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장관들에게 이것은 전시내각이라며 가난, 실업, 인플레이션 등 여러 문제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이전 정부는 여러 어려움과 싸움에서 비참하게 실패했다며 창고와 공장들은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는 즉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리프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경고 메시지부터 날린 것은 그만큼 파키스탄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 사이트가 파키스탄 중앙은행을 인용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외 채무는 1,300억 달러 약 16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는 최근 한 달간 162억 달러 약 2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급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발전 연료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키스탄 곳곳에서 단전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앞서 2019년 7월 IMF로부터 6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세수 확대 등 경제 체질 개선 관련 이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30억 달러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일 장관 등은 IMF 지원 회생 협상을 위해 전날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친중 정부가 없어지고 친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과는 다르게 IMF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이 IMF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부일 때 차이나머니를 뿌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의 손이 뻗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미 성향의 새로운 총리 선출로 자신들의 1대1로 중 가장 중요한 나라인 파키스탄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19의 심각한 봉쇄로 상하이와 베이징을 원천 봉쇄해 내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1대1로 사업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전쟁 이후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중국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은 가까운 이웃이자 핵심 친구로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양국 간 우호 정책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돈을 버는 사업만 위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파키스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처럼 중국에 돌아설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중국의 1대1로의 늪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나라를 잃게 되는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